소녀와 길 잃은 강아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1년 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초등학교 6학년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민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01년 2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 하는,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찾아보니 쓰레기통 옆 문더미 사이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생후 2달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털은 진흙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앙상한 몸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곧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셨습니다. 오빠 한 명과 함께 4식구가 살기에도 좁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지가 강아지를 안고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니? 우리 집 형편에 개 키울 여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온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밖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재워주세요. 민지의 간절한 부탁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주인을 찾거나 입양해줄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강아지에게 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만났으니까요. 눈이는 민지가 준비해준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마시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눈이를 돌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동네 게시판에 공고문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눈이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눈이는 밤새 잘 잤고 아침에는 꼬리까지 흔들어가며 민지를 반겼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민지는 눈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눈이야, 학교 갔다 와서 꼭 너를 위한 새 집을 찾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학교에서 민지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도 집에서 반대할 거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도 쉽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약국에 공고문을 붙여달라고 부탁드렸고 아저씨들도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둘 거냐? 우리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개까지 키울 여유는 없다. 아버지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집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눈이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눈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야, 미안해. 나도 너를 정말 키우고 싶지만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워.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눈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눈이는 마치 민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작은 혀로 민지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보호소가 포화 상태라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일주일 후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어.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호소에 맡기는 것이 눈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마지막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부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20여 집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곳에서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민지는 마지막으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셨는데 평소 동네 아이들에게 친절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강아지를 키워주실 수 없을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이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이 강아지 혹시 목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민지가 자세히 보니 정말로 눈이의 목털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털을 헤쳐보니 작은 인식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실이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벨이 울리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받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복실이는 3일 전 저녁에 산책하다가 갑자기 놀라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찾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30분 후 복실이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부모님이었는데 복실이를 보자마자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아, 어디 갔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자아이는 복실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실이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진짜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울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민지에게 다가와 정말 고맙다 얘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복실이는 정말 고마워.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민지는 아쉬움과 다행스러운 표정으로 복실이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될 때 복실이 보러 오면 안 될까? 복실이도 민지를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준호도 또래 친구가 있으면 좋아할 텐데. 준호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와요. 복실이랑 같이 놀아요. 민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비록 복실이를 기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민지는 주말마다 복실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실이는 민지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겼고 준호와 민지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실이네 부모님들도 민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지의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드디어 민지네 가족도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민지는 말합니다. 그때 복실이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요. 단순히 강아지 한 마리를 도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나눔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진짜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현재 민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실이네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며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실이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 작은 강아지가 남긴 따뜻한 기억들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민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고요. 복실이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만나게 된다면 조금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인연과 소중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복실이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겨울의 따뜻한 기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모 쉼터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들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